출근 준비와 아이 챙기기에 바쁜 아침. 나 회사 갔다 올게. 응. 가지 마. 집을 나선 직장 엄마 박미연 씨는 짬짬이 휴대전화로 집안을 살핍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잘 있는지 궁금해지니까 그때 접속을 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또 다시 일을 하고. 맞벌이 부부에게 육아 도우미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입주 육아 도우미는 대부분이 조선족, 중국 동포입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이라도 문화가 적잖이 달라 고용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려고만 누우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더욱이 이들의 신원마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육아 도우미를 곧잘 이모라고 부릅니다. 이 살가운 호칭엔 내 아이를 가족처럼 보살펴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주 도우미 상당수는 말이 통하는 중국 동포지만 정작 양육 문화의 편차가 크고 일부는 신분마저 믿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조선족 육아 도우미와의 불편한 동거를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최진경 씨는 지난 4년간 10여 명의 조선족 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도우미와의 갈등 때문에 최 씨는 그 사이 3번이나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고통스런 기억은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됐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추천한 조선족 도우미와의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우연히 도우미 방 밖에서 아이 보치는 소리를 들은 최 씨. 아주머니는 제가 이렇게 방문을 여는 걸 몰랐나 봐요. 도우미가 생후 6개월의 아이를 재우려다 폭행을 가한 겁니다. 아이는 놀고 싶은 거죠. 근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하더니 방바닥에 3번을 내리고 치는 거예요. 애를 들더니 그 방바닥에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아이의 학대를 목격하고도 항의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뒤 고용한 조선족 도우미 역시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부를 지더니 찢어요. 찢어서 방바닥에 뿌려요. 방바닥에 그냥 멈추는데 애가 기어가서 그리고 엉금엉금 주워 먹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자기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도우미와의 관계가 한 번 어긋나면 극단으로 이어지기 일쑤라는 겁니다. 육아 사이트마다 해법을 묻는 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집에서는 양털 이불을 사줬다. 휴가로 중국행 비행기표를 선물했다며 임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제 직장을 찾아올 거라 협박하더군요. 발버둥을 치고 악을 쓰고 태어나 그런 꼴 처음 봤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해도 엄마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서울 구로와 영등포 일대의 직업소개소 거리. 입주 도우미를 구한다는 말에 업체 측은 가격 흥정부터 합니다. 140, 150원. 뭐지 일할 때가 이제 많잖아. 일할 곳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 골라서 하는 거야. 사람 진짜 괜찮은데 아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저기서 책임을 져줘요. 확인은 그럼 어떤 거? 확인은 우리도 뭐 등록점이라든지 기본적인 확인 다 해요. 과연 그럴까? 직업소개소의 도우미 채용 요건을 제작진이 직접 알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입주 도우미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남이 아이는 키워본 적은 없는데 제 아이 둘은 다 지금 컸거든요.
동포들 역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따로 와야지. 안 그러면 누가 쓰겠는가. 나도 식당 있다가 또 올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맨 3년 봤다 하고 그러고 왔지. 엄마들의 불안은 이들의 불분명한 신원 문제에서 더 커집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뒤에 우리 국적을 취득해 국내로 다시 들어온 중국 동포들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이 적발한 강력범죄자 가운데는 국내에서 5년간 육아도우미로 일해온 60대 이모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됐던 이 씨는 그 후 중국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신분을 위조해 재입국했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들어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부활하고 안면 감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중국 동포들 사이에 이런 신분 세탁자, 이른바 위명 여권 소지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사라지셨다는 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만약에 진짜 많은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을지 정말 만약에 그 여권이 위조된 여권이었다면 현재 우리 정부가 해외 범죄 경력을 보고 비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직업은 외국인 회화 강사가 전부입니다. 정부도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에는 이런 도우미는 고용해선 안 된다는 블랙리스트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올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아주머니가 다른 집에 가서 애를 보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또 다른 자구책입니다. 퇴근 후 CCTV 기록부터 확인하는 박미연 씨. 조선족 도우미와 갈등을 겪은 후 새 도우미를 고용하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박 씨는 폭력적인 육아 방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CCTV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조금 조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를 달 때도 조금 도움을, 이해를 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을 믿업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엄마들의 태도가 불편하기는 조선족 도우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 주는 게 제일 힘들지. 애가 이제 우리를 무시하는데도 애기 엄마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는 거라. 농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돈을 벌러 와요. 소양교육이나 법적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왕왕 이 한국에 빨리 적응되는 데가 완전 차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하느라 하는데 갈등과 불신이 골물대로 골맞지만 우리 정부는 가정보육을 여전히 민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고 민간이잖아요. 아직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안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대국민에게 마땅히 저희 정부 입장이 없어가지고. 외국인 범죄가 늘자 우리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해외 범죄 경력을 조회해 취업비자 승인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국해 있는 조선족 도우미의 신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제도나 도우미의 자질을 관리할 대책은 없습니다. 엄마들은 좋은 도우미 만나는 것을 부모로서 갖게 되는 오복 중에 하나, 실패해도 어쩌지 못하는 복불복이라고 말합니다. 가정보육이 지금처럼 개인의 문제로 방치되는 한 아이들을 상대로 한 위험한 복불복 게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